Hello again, this is Bruce, and the last part of our series lectures covers about how to become a global leader or a globally competitive person in this era. I'll mainly discuss four conditions of becoming one. 시리즈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한 조건 네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네 가지를 어떻게 선정했으면은 첫 번째는 English, Global Communication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usiness Acumen, 비즈니스 통찰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echnical Knowledge, 기술적 지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rt, 그러면 예술적 감각 또는 뭐 예술적 관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면요. 이제 저도 배경이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계 공부를 대학에서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연과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로보틱스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도전할 수 있었냐, 되게 어려운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과에서 문과 가는 거는 쉽다, 뭐 쉽지 않냐. 그런데 문과에서 이과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면은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랑 이과랑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 탐구 대상과 정보 전달 매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과, 즉 인문사회계를 다루는 학문은 탐구 대상이 인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우리는 철학적 존재인가, 하고 동물인가, 우리 심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 기업이 된다면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고요. 정부가 된다면 뭐 행정학, 법학 뭐 등등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 자체를 공부하면 사회학을 뭐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 뭐 국제사회라고 하면은 뭐 국제학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이루고 있는 어떤 특정 조직, 구성체를 탐구하는 게 저는 문과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 과정은 어떤 수와 수식으로 이렇게 정형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텍스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계, 공학계 같은 경우는 그 탐구 대상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또는 인간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자연이 생겨났는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그 기본 원리들을 파악하는 게 이과 과목의 탐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은 이런 자연 이론을 활용해서 인간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자연은 수와 수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물리학자들이 나온 거고 이렇게 수와 수식으로 딱 정형화돼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문과나 이과 과목 모두 그 근저에 있는 논리적 사고력 같은 부분은 저는 되게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과에서 이과 도전하기 어렵다? 난 논리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전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자연 현상에 대한 뭐 자연적 지식 이런 부분은 부족해. 근데 그런 부분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와 수식이 익숙하지 않다? 그럼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면에 이과에서 문과 과목을 공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글이라는 매체로 문과 과목을 공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일부만 정형화된 그 이제 인간이든 사회든 조직에 대해서
그 일부만 되게 수식으로 정형화되고 그 수식만 보고 이게 문과 과목이 다루는 내용 전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게 아닌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문과 과목 공부하려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문과에서 이과 도전하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고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그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영어, 그다음에 business acumen, technical knowledge, and art.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서 점차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면요. 이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 케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네 가지 조건을 옆에다가 간단히 써놨어요. 일단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남자고 이제 고려대 국제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스페인 대사관에서 인턴을 해보면서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글이라는 사기업에서 인턴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자기랑 더 맞는지 보고 자기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강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친구가 이제 인사팀, 즉 HR로 넘어가면서 구글 코리아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거의 채용된 개발자의 3분의 1은 이 친구가 담당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면서 어떻게 개발자들을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개발자들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점차 테크니컬 knowledge, 기술적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팀의 관점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는 영어가 되면서 그다음에 비즈니스 통찰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에 가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개발자들과 여러 기술적 지식을 나누면서 본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더니 결국은 구글에서 지금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커리어 발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서 조건을 건 건 아니었지만 그 아트를 하게 되면은 분명 이런 시야를 넓히고 좀 더 물렁물렁하게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하는 힘도 길러지고 내가 새로운 부분을 도전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아트는 뭐 낚시 또는 악기 연주, 드럼 같은 거 잘 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여자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국제학부를 졸업을 하고 키사라고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본인이 기술적 업무 역량을 더 쌓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기술경영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마존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도 바텐딩도 본인이 했고 요즘은 굉장히 이제 골프에 빠져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되게 패셔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좀 되게 다채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또 본인이 들인 노력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한 그 흔적이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대 국제학부를 졸업한 남자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이런 quantitative thinking이라고 그러죠. 정량적 사고를 잘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응용통계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응용통계학과를 전공을 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맥킨지에 가서 거의 최연소급으로 팀장을 단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비즈니스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제 계속 공부를 쭉쭉 하더니 요즘 이제 ESG라는 게 지금 오늘날 이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토픽인데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해서 어떤 환경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이제 기업의 경영과 이제 접목시킨 새로운 분야라고 보는데 요걸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쪽을 어떻게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역할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계속 공통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글로벌 무대에서 비즈니스적인 감각과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일환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네 번째는 이제 여학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에서 서서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스페인 문화를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특이하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하더니 삼성에서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이문사회계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아주 타이트하게 코딩을 가르쳐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갖춰서 이제 창의융합 인재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거쳐서 이제 삼성 SDS에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제 CRM이라고 해서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등도 담당을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 업무도 담당하고 뭐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도 담당을 하더니 좀 더 자기가 더 넓은 이제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에서 한 파트를 담당한 것보다 좀 더 자기 역량을 더 펼치고 싶다고 이직을 최근에 로레알로 했고요. 디지털 마케팅 쪽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디제잉도 열심히 하고 랩을 굉장히 잘하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감각을 갖추면서 앞에 얘기했던 또 조건들을 갖췄던 점이 흥미로워서 제가 케이스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아는 케이스는 이 친구는 연대 국제학부를 나왔고요. 아워홈에서 이제 재직을 했었어요. 근데 아워홈에서 재직을 하면서 본인이 연대 국제학부를 다니면서 산업공학 과목을 한 두세 개 정도 들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임팩트가 있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말에 이제 동국대에서 국민대에서 빅데이터 MBA를 다녔고요.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했고 그래서 UC 버클리의 그 Industrial Engineering and Operations Research라고 산업공학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승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도 역시 문과 배경이었지만 이런 기술적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의 커리어까지 이어나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집어넣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직접 뮤지컬 기획을 돕고 음악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또 아트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케이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학을 전공을 하면서 인문사회계 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를 토대로 이제 LG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영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라 하면 뭐 수주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시작한 프로젝트의 양산 관리를 의미하거든요. 보통 주니어 때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커리어적인 고민을 했었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기술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 제품을 양산하기 전까지 개발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부분을 도전을 했고, 굉장히 운도 따랐고 제 실력도 뒷받침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기에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업무를 좀 그때 맡았던 프로젝트를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치를 해가지고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시니어들이 많이 하는 B2B 수주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 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수십 조짜리의 수주 업무를 맡다가 대학원에 붙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만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서 커리어 발전을 한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렇게 네 번째 시리즈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